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 케이크입니다. 얼마 전 미국 배우 조합상과 미국 제작자 조합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미국 감독 조합상, 미국 배우 조합상 등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상 시상식의 결과를 보고 96회 아카데미 수상작들을 예측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민 케이크의 오스카 예측과 개인적인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공개되지 못한 극 장편 영화 5편과 일부 다큐, 단편 작품을 제외한 채 모든 작품을 관람하고 투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나무 조연상부터 시작합니다. 나무 조연상은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을 것 같습니다.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 조합상의 나무 조연상을 모두 휩쓸었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채플린, 트로픽 선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후보인데 과연 이번에 첫 오스카를 받게 될지 주목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플라워 킬링 문의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극중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악한 백인을 연기했죠. 의상상은 영국 아카데미에서 의상상을 받은 가여운 것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바비의 의상상 수상이 예상되었지만 영국 아카데미의 결과도 그렇고 바비는 의상상과 미술상 중 미술상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 역시 가여운 것들입니다. 극에 등장하는 기괴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의 의상을 잘 표현했죠. 분장상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장상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바비가,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가여운 것들이 받았지만 오스카에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을 빈손으로는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입니다. 극중에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해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묘사했거든요. 단편 영화상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의 수상이 예상되며 저 역시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에 투표했습니다. 참고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이전에 로얄 테넌바움,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으로 7번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수상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단편 영화상으로나마 첫 오스카를 받게 될지 기대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상 후보들은 모두 보지 못해 패스합니다. 대신 천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구사한 우리들의 유니폼이 수상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촉입니다. 각 색상은 크리틱스 초이스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각 색상을 받은 아메리칸 픽션의 수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많이 오른 데다 흑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아메리칸 픽션을 빈손으로 보내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도 있고 흑인 회원들의 표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픽션을 빈손으로 보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의 개인 투표는 오펜하이머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줄리어스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양한 시대와 서사로 인상 깊게 묘사했죠. 각본상도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받은 추락의 해부가 수상할 것 같습니다. 추락의 해부는 프랑스 측에서 국제영화상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국제영화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올라 선전하는데요. 아마 각본상 한 개는 무조건 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 투표 역시 추락의 해부입니다. 여우 조연상도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휩쓴 바튼 아카데미의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투표 역시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입니다. 주제가상 예측이 가장 힘든데요. 현재 주제가상은 바비의 주제곡들이 골든글로브에서는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You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마크 론슨의 I'm Just Can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왠지 이변이 일어나 아메리칸 심포니의 It Never Went Away가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빌리 아일리시와 피니어스 오코넬 남매는 이미 007 No Time to Die로 주제가상을 받은 점이 있고 시상식 레이스 후반이라 표심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심포니가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지 않은 대신 주제가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플라워 킬링 문의 와자제 A Song for My People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상 역시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에서 모두 음악상을 받은 오펜하이머의 루드비 고란손이 받을 것 같습니다. 루드비 고란손은 이미 블랙팬서로 오스카 음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의 개인 투표는 가여운 것들의 저스킨 펜드릭스입니다. 영화 속에 가득한 현악기 음악이 귀여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영화의 정서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장편 다큐멘터리상은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고 미국 감독조합상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을 받은 마리오폴에서의 21이 받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룬 다큐멘터리죠. 저의 경우 후보작 중에서 칠레 다큐멘터리 이터널 메모리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터널 메모리에 투표합니다. 이터널 메모리는 독재 정권에 맞섰던 언론인 아우구스트 공고라가 알츠하이머를 겪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단편 다큐멘터리 상은 라스트 리페어샵이 받을 것 같으며 저 역시 라스트 리페어샵에 투표합니다. 라스트 리페어샵은 미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수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죠. 국제영화상은 현재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고 영국 아카데미에서 비영어 작품상을 받은 The Zone of Interest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빈 벤더스 감독의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투표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일상을 통해 고독과 삶의 만족에 대해 고찰해보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받을 것 같습니다. 시상식 레이스 초반에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더 유리해 보였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란 점과 다른 경쟁작들, 특히 픽사의 엘리멘탈이 압도적이지 않은지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미 2003년에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로봇 드림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체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었죠. 미술상은 바비가 받을 것 같습니다. 시상식 초반과 달리 바비가 미국 배우조합상과 영국 아카데미에서 힘을 못 쓰는데 오스카에서도 미술상 한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가벼운 것들입니다. 시대극 컨셉에 SF적인 상상력을 더한 미장센이 인상적이었죠. 편집상은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와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편집상을 받았죠.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플라워 킬링 문의 셀머 스쿤메이커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연출력에 맞게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감정선, 플래시백 등이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놀랐습니다. 음향상의 예측이 가장 힘든데요. 아무래도 영국 아카데미에서 음향상을 받은 The Zone of Interest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사운드가 튀는 영화는 아니지만 극중에서 진행되는 시대별 현장감을 절제된 사운드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효과상은 고질라 -1이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후보작들이 시각효과 부분에서 엄청 부각되지 않는 데다 일본에서 새로 개봉한 고질라 -1의 CG가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비록 기존 마블 영화의 SF를 답습한 감은 있지만 특수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실사화했고 다른 시리즈에 비해 로켓을 비롯한 동물 캐릭터들의 감정을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촬영상은 오펜하이머의 호이테 반 호이테마가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크리틱스 초이스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촬영상을 받았죠. 저는 공작의 에드워드 러치먼에게 투표했습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를 흡혈귀로 묘사한 영화 공작은 노스페라투를 오마주한 듯 세피아톤을 적극 활용해 독특한 흡혈귀 영화를 보여주었죠. 나무주연상은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가 받을 것 같습니다. 킬리언 머피의 경쟁 상대인 바튼 아카데미의 폴 지아마티가 상식 후반인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배우조합상을 뺏기면서 킬리언 머피의 상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반면 저의 개인 투표는 바튼 아카데미의 폴 지아마티입니다. 바튼 아카데미에서 고집불통이면서도 외롭지만 제자를 통해 성장하는 교수의 모습을 잘 연기했죠. 여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과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플라워 킬링 문의 릴리 글래드 스톤이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과 직전에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긴 했지만 영국 아카데미와 오스카 회원이 겹친다는 점과 오스카에서는 배우 외에 다른 분야 영화인들도 투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릴리 글래드 스톤보다는 엠마 스톤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 역시 엠마 스톤입니다. 극중에서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벨라가 세상으로 나아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연기했죠. 감독상 역시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 그리고 미국 감독조합상에서 감독상을 휩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만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등으로 8번째 도전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첫 오스카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입니다. 자유와 행복이란 주제를 기괴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들의 활극으로 잘 보여주었죠. 작품상 역시 오펜하이머가 받을 것 같습니다.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에서 이미 작품상을 받아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인셉션과 덩케르크로 작품상 도전에 실패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올해는 첫 오스카 작품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저의 개인 투표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석유 사업으로 부자가 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미국 백인들의 암울한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죠. 특정 진영의 시점으로 진행되지 않아 극중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할 수 없는데도 3시간 반이 넘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고 각 인물들에 대한 디테일한 시선과 역사를 우직하게 성찰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라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과연 저의 예측이 얼마나 적중할지도 기대해봅니다. 이상 영화 리뷰어 시민K에게 오스카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